원장님, 즉시 보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전에 설명드린 오론포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절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 임플란트를 초반에 고정을 단단하게 얻으면 2, 3개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네. 바로 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데이 하이니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아주 편하게 디지털 기법으로 치아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원데이 하이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 레벨 임플란트, 뼈에 심은 임플란트가 잇몸 레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잇몸 레벨에서 우리가 보철물을 탈착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뼈에 자극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이 뼈에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 가짜 치아 부분만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기법으로 요즘 프린터 기술이 굉장히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세멘 타입의 접착식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세균도 적고 정밀하게 맞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치아도 만들고 그리고 통증도 적게 느끼고 세균도 적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한 즉시보철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데이 하이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시술을 받은 분들이 네.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50대 남성분이셨어요. 이분 케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충치가 이완이 돼서 이제 전체를 발치를 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론포, 아까 말씀드렸던 무절개 임플란트 다 할 수 있으나 네. 또 뼈가 충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해드렸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드린 뒤에 고정이 단단하면 그것을 한 덩이로 묶어서 2,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디지털 기법으로 바로 임플란트를 본을 떠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고무인상제로 네. 입안에다가 한 덩이 넣어서 본을 뜨지 않고 카메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잘 담아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기공실에서 기공사분들이 잘 디자인을 한 이 보철물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뒤에 껴드리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가 바로 디지털 기법으로 스캔해서 만들면 하루 만에 또는 그날 껴드립니다. 저희가 오전에 수술하면 네. 오후에 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음날 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 완성도 있는 접착식이 아닌 나사식의 세균이 적은 타입의 보철물을 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50대 네. 여성이셨고요. 아래는 전체 임플란트를 잘 시술을 해드렸고 이제 위에도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때 고정이 단단하게 된 임플란트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이니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날 스캔을 해서 바로 디자인을 컴퓨터로 우리가 하게 되고 이것은 당일 심은 임플란트를 기공실에서 디지털 기법으로 치아를 정밀하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임시 치아를 디자인을 해서 그날 껴드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한 날 이렇게 아주 잘 맞는 그리고 매우 심미적인 임시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임시치아를 원데이 시술을 받는 그 퀄리티보다 굉장히 월등히 앞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한 2, 3개월 정도 또 다른 임플란트가 잘 아물 때까지 기다린 뒤에 이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최종 보철을 잘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합병증이 적고 기계적으로도 합병증이 적지만 일단은 치주적으로 세균이 적기 때문에 잇몸 질환도 굉장히 적은 형태의 아주 완성도 있는 전체 임플란트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원데이 하이니스 시스템은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하고 또 의료진 분들은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즉시 보철할 때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이니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즉시 보철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정밀한 나사식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술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오론포처럼 좋은 방법도 사실 뼈가 부족하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치료가 IGB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급속고리식이라고 하던데 어떤 네. 치료인가요? IGBR, 급속고리식은 뭐냐면 이거를 뼈를 우리가 만드는 거를 바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를 뽑았을 때. 이를 뽑을 때 뼈 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발치만 하면 뼈하고 잇몸이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실 때 특히나 치주질환 때문에 뼈가 많이 없어진 경우에 그 자리에 콜라겐이 섞여져 있는 뼈를 넣게 되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 그 뼈가 잘 흩어지지 않게끔 매트릭스 타입의 차단막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또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PDRN, 연어주사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처음인데요. DNA 성분이 굉장히 많은 치유 촉진제까지 넣어드려서 뼈의 치유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도를 하는 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속고리식은 단순히 뼈를 이식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급속고리식은 단순히 우리가 뼈 메꾸기가 아니고요. 치조골의 형태, 치조제라고 하는데 잇몸과 뼈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잇몸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 단단한 잇몸을 만드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뼈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술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결국에는 나중에 3, 4개월 뒤에 심을 때 뼈도 충분하고 잇몸도 충분하니까 네.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또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절개하지 않지만 이미 뼈와 잇몸을 충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안정성도 뛰어나게 되고 신미성도 잇몸이 좋아야 예쁘게 치아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미성도 모두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나서 잇몸이 주저앉거나 보철물이 쭉 길어져서 비신미적인 이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급속고리식을 받고 나서 예후가 네. 좋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사례를 또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38세 여성분이셨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면 뼈가 싹 없어진 어금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네. 우리가 발치만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잇몸하고 뼈가 같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치아도 같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뼈 이식을 바로 잘 해드렸고 그 위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PDRN이라고 하는 연어주사도 잘 넣어드려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잇몸과 뼈가 잘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치아와 뒤에 있는 치아도 뼈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를 발치한 치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에 있는 치아의 뼈도 재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조직을 재생을 시키는 그런 술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뼈를 만든 후에 우리가 무절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잇몸과 뼈가 좋아졌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렸고 네. 또 2, 3개월 만에 보철 치료도 잘 완성을 해드린 경우였습니다. 네. 우리가 급속고리식 할 때도 발치를 한 부분에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또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절개를 안 했죠. 네. 이게 우리가 뼈를 굉장히 만들었지만 절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시는 동통도 적고 동통도 적지만 반대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술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50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어금니가 아파서 오셨어요. 네.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 다 없어져서 오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심을 곳에 뼈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발치만 하면 뼈가 잘 안 생겨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굉장히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급속고리식술을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콜라겐뼈, 콜라겐막, 연어주사를 잘 넣어서 뼈 이식을 하면 이렇게 3개월 만에 잇몸도 충분하게 아물고 뼈도 잘 아물어서 오십니다. 이렇게 CT 이미지를 보시면 충분히 뼈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상악동 부위에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더라도 아주 편하게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 시술로 추가적으로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요. 네. 아래 뼈도 만들고 상악동 부위의 위에 뼈도 만들지만 결국에는 절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환자분이 느끼는 동통을 최소화하면서
폭발적으로 뼈를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3개월 뒤에 잘 보철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뼈가 성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속고리식을 통해서 만든 뼈지만 결국에는 내 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내 뼈를 잘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술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치료 시에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 임플란트 치료가 한 게 망가지는 원인이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세균 관리가 안 돼서, 또 두 번째는 너무 세게 씹혀서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관리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치과에 잘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잘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씹히는 데가 없는지 잘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집에서 양치질을 하실 때 치간 칫솔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루에 두세 번 쓰셔야 치주 질환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꼭 치간 칫솔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네.